네, 민주당이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이른바 1인 1표제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당내 논의가 부족했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한편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민주당이 당원 주권 강화 기조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당원 당규 개정안이 당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 의결을 앞두고 지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1인 1표제는 정청래 대표만 추진한 건 아니고요. 예. 이건 우리 민주당의 이어달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통령님이 대표 시절에도 예. 60대 1을 최대한 많이 낮춰놨습니다. 이번에는 1대 1로 이제 맞추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 예. 그 얘기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수기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아마 스스로 당대표의 재선에서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민주당을 정청래 당으로 만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예, 이현주 최고위원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만 이번 이제 당원 당규 개정 추진 과정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민주당내 상황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번에 그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지금 처음 논의된 게 아니라 네네. 22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1기 당대표 시절부터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고 네. 그때는 표의 등가성이 대의원 1명당 권리당 60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그게 등가성이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17대 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 17대 1을 1대 1로 바꾸는 게 정청래 당대표의 당대표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습니다. 예, 예. 공약 이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년 동안 굉장히 완곡하게 이러한 부분을 추진했다. 그래서 처음 이 논의가 진행되는 거는 아니다. 그뿐 아니라 이번에는 지방선거에 비례의원들에 대한 상무위원이 아닌 권리당원 투표 그리고 인위적인 컷오프를 없애고 권리당원 예비 경선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24만 명의 당원들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160만 중에 24만 명이 응답했습니다. 80% 넘는 당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하도 오래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고 네네. 여러 가지 지방선거 이슈도 있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반대 목소리가 저희가 공개적인 지도부 회의에서 잘 나오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네네. 다들 이제 당원들도 좀 놀래고 지도부도 좀 놀란 것 같습니다. 잘 저희가 수기해가지고 좋은 성과로 국민들 앞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 측도 이 1인 1표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때부터 추진이 됐던 그런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당내 상황이 좀 어떤지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추진됐다고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당무회의할 때 고성이 나왔다는 얘기가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에 내용을 겪고 있다, 반대 목소리가 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또 하나 이재명 친명 계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죠. 더민주혁신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입장을 냈는데 정청래 지도부의 행보에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는 공식적으로 정청래 당대표의 이 일방적인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또 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핵심은 그거죠. 핵심 세 가지입니다. 절차에 정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며칠 만에 결론을 내는 이 논의의 속도가 과연 맞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약 지역은 과소평가되고 있다. 자, 이런 세 가지 핵심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네. 지금 이번에 중앙위에서 이제 철회하지 않고 일주일 지나서 12월 5일 날 철회하겠다고 지금 일주일 늦춘 거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늦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핵심적인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거기서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일주일 늦춘다 한들 그 내용은 가라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방금 이제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에 참여한 비율이 16.8%입니다. 16.8% 참여해서 거기서 80%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16.8%의 여론조사 참여율이 얼마나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대표성을 가지려면 50% 넘어야 되는데 그 반도 되지 않는 17%도 안 되는 그런 여론조사 참여를 가지고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좀 뭐 일반 이제 당원이 아니더라도 좀 선뜻 납득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왜 과연 정청래 대표 이렇게 무리해서 속도전을 펼치느냐? 아마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곧바로 본인은 당대표 연임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전당대회에 다시 나와서 연임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겠죠.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뜨끈미지근한 애매모호한 승리라든가 아니면 패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팽팽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애매한 승리라든가 아니면 졌을 경우에 이런 경우를 가정해서 미리 강성 지지층들, 즉 개딸들의 표를 좀 더 미리 확보하는 표의 권한을 좀 더 강화시키는 이런 네. 작업을 미리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패하더라도 내년에 당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계획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이준우 대변인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과연 이제 이 의결점을 일주일 미룬 게 일주일 미뤄서 과연 이 내홍이 줄어들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준우 대변인의 분석 어떻게 좀 반론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5천만 전 국민 중에 1,000명 뽑아갖고 여론조사하면은 그 여론조사로서의 가치가 없습니까? 그 24만 명의 당원이 참여를 해서 84%가 넘는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지고요.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권리당원들이나 민주당의 정치 고관여자들은 사실 지난 3년 동안 이 전당대회가 있으면은 매번 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의 등가성이 60대 1에서 지금 17대 1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이것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 관련해서 여러 다른 건도 추진하다 보니까 네네.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원주 최고위원이 또 대통령이 순방 갔을 때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이 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 부분도 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당원들이 지지하고 있고 네. 또 이 토론이라는 게 3년 동안 했는데 숙성이 덜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논란이 있어서 투표에 참여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제가 도저히 반대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정당의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당원에게 돌려준다는데 그것을 반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일주일 정도 수기 과정을 거치면 지금 반대하시는 부분도 조금 설득이 되지 않을까? 다만 네. 저희 민주당이 지난 10년 동안 공개적인 석상이나 그리고 어떤 당의 의사결정을 할 때 다소 불만이 있어도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공개적으로 당대표를 비판하는 그러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당 지도부 내에서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일이 있다 보니까 당원들도 좀 놀라고 지도부도 좀 많이 놀라. 놀라셨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비주류 의원들이 뭐 의총이나 이런 데서는 공개적인 비판을 했어도 당 지도부 안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그런 모습은 보이지 말자. 또 국민의힘과 좀 차별성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당원들도 놀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짧게 첨언 듣고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뭐 국민의힘과 차별성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미 1대1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17대1로 하다가 1대1로 바꾸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 대통령이 해외 나가 있을 때 또 대통령의 이슈를 또 정청래 당대표가 덮으려는 그런 예.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개딸들의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을 소위 부르는 개딸들의 권한을 대폭 확대시키는 이유가 뭐냐. 지금 그때 정청래 대표가 지금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초소 의원들 모아놓고 강연을 했는데 민심의 바로미터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개딸들의
근원지를 할 수 있는 딴지일보 딴지일보 게시판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자, 이렇게 당 대표라는 사람이 민심을 딴지일보에 있는 게시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걸 보고 판단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참 국민들은 어처구니가 없을 겁니다. 절대 다수의 평범한 이성적인 국민들은 딴지일보 게시판에서 글을 쓰거나 거기서 의사 표현을 하지 않겠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이제 이 당 1인 1표 제도는 겉에서 보기에는 협치지만 안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 모순이다. 왜? 안에서 보면은 개딸로 획일화 시키는 거 아니겠느냐. 바깥에서는 협치, 안에서는 개딸로 획일화. 자, 이런 스스로 모순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본격적으로 재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료 이후에 석방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지지층의 우려가 반영된 게 이제 배경이라고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계 재판 관련해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의 그 법정 모독과 네. 그 오만불손한 태도들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아니 어떻게 국가 반란을 획책하고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반성을 하지 않고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지기현 재판부에 내란 재판이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기현 재판부 자체가 뭔가 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지엄한 어떤 소송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편의를 봐주고, 과거에 보면은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소송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심은 어쩔 수 없더라도 2심부터는 제대로 된 좀 재판부가 구성이 돼서 이 네. 내란범들에 대한 좀 소송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것이 저희가 지금 계속 지지층과 국민들에게 받는 민원인과 바람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해서 1심 내란 재판부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조금 어떤 성찰과 또 지난 그 재판의 반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이후에 또 이 당정대 논의도 좀 이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 있을 때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를 꺼내가지고 또다시 어쨌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성과를 제대로 보도되지 않게 하는 정청래 당 대표가 굉장히 뭔가 마음이 급하다. 당 대표로서 개딸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들에게 뭔가 계속 목소리를 들어주고 거기에 호응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오히려 강성 지지층의 등에 떠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역설적인 장면을 좀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민주당이 오히려 내란 혐의 무죄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란 특별재판부, 지금은 이제 전담재판부 이름 바뀌었지만 원래는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민주당이 추진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의미가 뭐냐? 현재 그냥 일반 형사재판부에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이게 무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헌법학계라든가 법학자들이 하는 말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 절차적 하자는 맞습니다. 헌재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헌재에서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자, 그런 걸로 보건데 형사재판에 가면 어쩌면 내란 혐의가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우려가 되겠죠. 민주당에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내란을 유죄로 결론 낼 수 있는 재판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한 그런 또 하나의 법치주의 파괴 행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 주면 비상계엄 1년을 맞게 됩니다. 관련해서 여야 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죠. 벌써 다음 주면 윤석열의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됩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도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스팔트로 나가 민생 회복과 법치 수호를 외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민주당은 정권 시작하자마자 3대 특검을 풀어놓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프레임으로 계속 싸우면서 대한민국 시스템은 계속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끼리의 싸움을 하기 전에 당당하게 나서서 이재명과 민주당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의 대표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준우 대변인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아직도 윤어게인 외친다면 네, 결국에는 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국민의힘을 올려서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을 좀 들어보죠. 저는 정청래 대표가 무슨 네. 자격으로 만약에 뭐뭐 한다면은 이제 헌법 절차를 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헌법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좀 의아합니다. 본인이 판사도 아니고요, 신의 사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마음 먹으면은 국민의힘 해산시킬 수 있다. 또 해산시키는 절차를 밟겠다. 국민의 태도, 국민의힘이 하는 태도를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말을 했으니 굉장히 오만방자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민주당 의원들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윤어게인이란 말을 해요.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다. 아직도 윤어게인이다. 뭐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역설적인 게 뭐냐면은 윤어게인이라는 말을요,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민주당이에요. 국민의힘 어디에서 윤어게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왜 계속하느냐? 윤어게인이라는 그런 덫에 국민의힘을 빠뜨리기 위해서 윤어게인의 말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정당 해산 심판은요, 이게 가능하려면은 내란 혐의가 확정돼야 되고 또 국민의힘이 내란 혐의 주요 종사자들이 많이 가담돼 있다. 이것도 확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뭐 말로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이런 법적 절차, 까다로운 법적 절차, 증거도 다 필요한 거고 증언도 필요하고 이런 1심, 2심, 3심까지 되는 아주 길고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그런 엄격한 절차를 무시하고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정당 해산 심판을 하겠다라고 이제 단정지어서 얘기하는지 그 자격부터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반론 듣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이제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지적하는 것이고요. 과거를 보면요. 12.3 계엄의 밤날 그 90명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슬리퍼 신고 잠옷 입고 정말 뛰어와서 계엄군을 막았는데 국회를 지켜야 할 9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국민의힘 당사에 모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국민의힘 반성했습니까? 자, 장동혁 대표, 당 대표 되고 나서 누굴 찾아가서 면회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찾아가서 면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황교안이다. 황교안이 누굽니까?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내란 선동을 해가지고 지금 정말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국민의힘 당 대표 자체가 이 계엄과 내란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오로지 이러한 윤어게인 세력을 미화하고 예. 뭔가 그것을 추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도 12.3이 가까워졌으면 정말 반성하고 성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도 못 모으면서 정말 민주당과 민주정권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봤을 때 국민의힘은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정당인데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이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정말 이제는 좀 반성하고 성찰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을 제가 해주셨는데요. 반론 안 드렸었는데 네, 반론 기회 내란 드릴 겁니다. 수계를 배출한 정당이라고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을 하십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범죄 사실 5개 받고 있는 피고인 아닙니까? 피고인을 배출한 정당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선전선동한 게 굉장히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예.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뭐 게 규탄대 배경도 좀 규탄에 같이 네,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생 회복, 법치주의 수호 국민 대회를 지금 우리가
열고 있습니다. 이 예. 제목에서 알다시피 민생 회복.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지금 현재 민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각종 시그널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환율이 1,500원대가 지금 코앞입니다. 지난번에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그때가 1,400원대 됐을 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0원대가 코앞인데 민주당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코스피도 지금 3,900 안 됩니다. 4천을 넣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고 5천 얘기했는데 3,900도 되지 않는 이런 위기 상황 그리고 부동산 급등했습니다. 청년들 집 못 구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평균 전체 실업률보다 청년 실업률이 2배나 더 높은 상황입니다. 예. 민생과 경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죠. 그리고 법치주의수 대장동 일단 항소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작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7,800억 원, 2,550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관여됐다라고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장동 일당의 그 윗선을 불지 않는 대가로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 수익금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게 챙겨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치주의 파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외 투쟁을 통해서 규탄을 네. 통해서 이런 실정을 알리고 국민들을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재발론 기회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는데도 이 내란 혐의로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아직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니 유죄가 아니다. 내란 수괴로 부르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다. 오히려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정당에 대해서 경고를 할 수뿐이 없다.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제발 좀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오죽하면 그 당의 최고위원도 내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과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그런데도 다수의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저렇게 반성하지 않고 저렇게 더 오히려 뻔뻔하는 적반하장식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참으로 암담하다. 앞으로 또 어떤 그런 혐의를 받는 지도자가 나올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 토론을 할 때는요 사실에 기반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팩트를 의도적으로 한 건지 실수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냐면 헌재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얘기했어요. 아시잖아요. 헌재는요 내란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안 했습니다. 탄핵당한 이유는 비상계엄 절차의 하자 때문에 탄핵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내란 혐의로 탄핵됐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소송 들어오면 나중에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 이제 정정을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짧게 들어보고 싶은데 김민석 총리가 TF의 조사 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의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불가피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이런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이 있는데 또 승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새 정부에서 승승장구한다. 이런 부분이 공직사회의 어떤 기관과 사기를 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단기적으로 아주 짧고 굵게 이렇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김민석 총리가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어떤 공직기관과 새로운 정부의 어떤 쇄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이지만 그래도 너무 장기간 이게 운영되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잘 운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제 못한 활동 조사원 즉각 이제 바로 잡겠다 이런 이제 취지인데요. 그 아마 이제 75만 명 전체 대상으로 하니까 굉장히 공직 사회에서 반발이 컸겠죠. 아마 그런 목소리를 듣고 뒤늦게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75만 명에 대한 공무원들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한 3시간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해제될 때까지 그 시간에 대부분 다 집에서 주무시고 계셨겠지요. 거기에 참여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군인과 경찰 그리고 각 부처의 장, 차관, 국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49개 행정기관에서 75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정부가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너무 반발이 크니까 살짝 줄이면서 뒤로 빠지는 모습 보이는 거 굉장히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친민주당 성향 인사를 전부 다 앞으로 배치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런 계획이 아니겠느냐라고 굉장히 우려스럽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핸드폰 제출한 거 이거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뭐라 했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핸드폰 제출하지 마라. 잃어버렸다고 해라. 그리고 번호 물어보면은 번호 절대 알려주지 마라. 잊어먹었다 해라라고 얘기했었는데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는요 핸드폰 안 내면은 직위 해제한다, 대기 발령시킨다,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공무원들한테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